2024학년도 중등 임용시험 전공의 20번 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해석한 문제이죠. 그래서 해석한 문제 중에서 수열 AN을 주어져 있을 때 AN 플러스 1과 AN 사이의 관계를 만족하는 FN을 찾고 그러한 AN에 대해서 kup수에 수렴하는 범위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스털링 근사와 유사한 어떠한 보기가 제시가 돼 있어요. 조건이 제시가 돼 있어요. 자, 이때 우리가 AN 플러스 1과 AN 사이의 관계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AN 플러스 1을 적어 볼게요. 그럼 AN 플러스 1은 0부터 1까지 1-x제곱에 n 플러스 1의 dx다라고 적을 수가 있고, 얘와 AN이 뭐라고 했죠? 문제에서 0부터 1까지 1-x제곱에 n제곱 dx니까 우리가 이 식을, 그러니까 AN 플러스라고 하는 식을 어떻게 AN에 관련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냐 없냐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 되겠죠? 그렇죠. 부분적 분법이죠. 여기에 1이 생략돼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1을 적분을 하고 뒤에 있는 값을 미분을 해서 이 AN 형태, 즉 1-x제곱의 전체 n제곱 요거를 끄집어내는 방법을 고민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N 플러스 1을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AN 플러스 1은 0부터 1까지 1 곱하기 1-x제곱의 전체 n 플러스 1제곱 dx다라고 쓸 수가 있고, 이를 부분적 분법을 해볼게요. 그럼 1을 적분하면 x 1-x제곱의 n 플러스 1에 0부터 1까지, 이거 보면 이제 1 집어넣으면 0 되고 0 집어넣어도 0 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 곱하기 1-x제곱 n 플러스 1 미분해서 곱해야 되니까 속미분 먼저 할게요. 그 다음에 n 플러스 1에 1-x제곱에 n제곱 dx다라고 값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거, 즉 요거 0 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뒤에 있는 것만 적으면은 마이너스 인테그랄 플러스로 바뀌고 2x제곱에 n 플러스 1에 1-x제곱의 전체 n제곱 dx다라고 우리가 값을 쓸 수가 있고요. 얘는 다시 정리를 하면은 2 곱하기 n 플러스 1을 쓰고 0부터 1까지 x제곱에 1-x제곱에 n제곱 dx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민이 되죠.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그럼 식을 변형을 해줘야 되냐라고 하냐면은, 그렇지, 1-x제곱이 있기 때문에 1-x제곱을 만들어낼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라고 하냐면은, 지금 얘를 2 곱하기 n 플러스 1에 0부터 1까지 1-x제곱에 1-x제곱에 n제곱 dx를 쓰고 식을 같게 하기 위해서 지금 얘를 중괄호로 묶을게요. 지금 사실상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로 곱해주고 1을 더한 거라서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또 곱해줄게요. 마이너스를 곱해주고, 저는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사실상 얘가 지금 마이너스 x제곱인 상태잖아요. 그럼 사실상 우리가 양변에 뭐를 더해준 거다? 지금 여기서 0부터 1까지 1-x제곱에 n제곱 dx를 빼면 지금 이 아래 제가 지금 밑줄 친 기역과 위에 밑줄 친 니은이 같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을까요? 그쵸. 그냥 여기서 그냥 1 곱하기가 생략돼 있다라고 하면은 1-x제곱 n제곱 1-x제곱 n제곱이 지워지기 때문에 사라진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보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2 곱하기 n 플러스 1이고요. 지금 제가 이제 핑크색으로 네모칸 치는 거, 이건 뭐죠? 그렇죠. an 플러스 1제곱이죠. an 플러스 1이죠. 그러니까 an 플러스 1, 그러니까 n 플러스 1 항이고, 그 다음 제가 지금 이제 연두색으로 지금 네모칸 친 거는 뭐죠? an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an이다 라고 값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an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 곱하기 n 플러스 1에 an-1 빼기 an이다 라고 쓸 수가 있고, 이 값을 정리를 하면은 2에 2n 플러스 3에 an 플러스 1이 2n 플러스 2에 an이다 라고 정리하실 수 있겠죠. 이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an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럼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3에 2n 플러스 2에 an이다 라고 적을 수가 있고, 이는 문제에서 an 플러스 1이 fn 곱하기 an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fn의 값이 2n 플러스 3분의 2n 플러스 2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앞서서 an을 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an을 구할 수 있을까요? 자, an 플러스 1이 2n 플러스 3분의 2n 플러스 2 an이라고 했어요. 모를 때는 n에다 숫자를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a2는 지금 n에다 1 집어넣은 거니까 5분의 4 곱하기 a1이고,
A3은요. A3은 7분의 4 곱하기 A3이에요. AN 플러스 1은 AN 먼저 구해볼까요? AN은 2N 플러스 1분의 2N 곱하기 AN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서 A1의 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A1의 값은 어떻게 될까요? A1은 문제에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왜냐? A1은 지금 이 AN이 0부터 1까지 1-x제곱 n이다라는 사실로부터 A1은 0부터 1까지 1-x제곱의 dx예요. 그럼 얘는 어떤 것이에요? 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둘러싸인 부분 중에 절반의 넓이죠. 그럼 이 전체의 넓이는 뭐예요? 6분의 2의 세제곱이죠. 그것의 절반이니까 2분의 1. 이 공식을 이용을 하면은 3분의 4 곱하기 2분의 1이라서 3분의 2가 됩니다. 이 넓이 이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세제곱 이용한 건데 계산 이거 생각 안 나시면 그냥 적분 직접 하시면 됩니다. 어찌됐건 A1은 3분의 2다라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A1이 3분의 2이기 때문에 A2는 5분의 4 곱하기 3분의 2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서 A3는 7분의 4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3분의 2다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게 지금 7분의 4가 아니라 7분의 8 2를 집어넣은 거니까 7분의 6이겠죠. 7분의 6이죠. 7분의 6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은 AN은 어떻게 될까요? AN은 2N 플러스 1분의 2N 곱하기 2N 마이너스 1분의 2N 마이너스 이렇게 가서 3분의 2까지 곱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AN은 2N 플러스 1, 2N 마이너스 1, 3 사실상 1이 생략되어 있는 거고 분자에는 2N 마이너스 2, 2까지 곱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2가 n번 곱해져 있는 상태에서 n100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분자는 지금 홀수 번째만 곱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다시 분자를 쓸게요. 2n 플러스 1, 2n 마이너스 1, 1까지 곱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2n 마이너스 2 그리고 2까지를 분모와 분자에 한번 곱해져 볼게요. 이렇게 곱해놓고 보면은 분모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2n 플러스 1의 팩토리얼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고 분자는 사실상 우리 앞에서 구했던 거죠. 얘가 뭐예요? 2의 n제곱 곱하기 n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an을 정리를 하면은 4의 n제곱 곱하기 n팩의 제곱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n을 구했어요. 계산량이 상당히 많죠. 자, 그래서 an은 뭐가 된다? 2n 플러스 1의 팩토리얼 분의 4의 n제곱 곱하기 n팩의 제곱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N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페이지가 넘쳐서 다음 페이지에 이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N을 2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4의 n제곱 곱하기 n팩의 제곱이다라는 사실을 알았고 우리는 이제 이 AN의 알파 제곱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AN의 범위를 살펴보고요.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일단 n 팩토리얼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n팩의 제곱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n팩의 제곱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2의 n제곱 플러스 1 곱하기 2의 2 마이너스 2n제곱이다라고 쓸 수 있겠고 그 다음 왼쪽에는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다. n의 2n 플러스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n제곱이다 라는 사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좌변이라기보다는 얘를 제곱을 해서 썼고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값을 제곱을 해서 썼다. 사실은 지수에만 2가 곱해진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4의 n제곱 곱하기 n팩의 제곱의 범위를 쓰면 사실상 얘는 4의 n제곱은요 2의 2n제곱이기 때문에 우리가 2의 2n제곱 곱하기 n의 2n 플러스 1 곱하기 2의 2 마이너스 2n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왼쪽에서는 4의 n제곱이 2의 2n제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2의 2n제곱 곱하기 n의 2n 플러스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n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2의 이거는 구분을 제가 빨간색으로 그어놓을게요. 자, 그 다음 우리는 2n 플러스 1 팩토리얼의 범위도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2n 플러스 1 팩토리얼의 범위는 n자리에 2n 플러스 1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 n자리에 2n 플러스 1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2n 플러스 2분의 3에 2의 1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고, 그 다음 2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2분의 3에 2의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an의 범위를 구할 건데 참고로 우리가 지금 a랑 b가 다 양수, a도 양수, b도 양수, 그리고 c도 양수, d도 양수다 라고 했을 때 y분의 x의 범위는요 d분의 a 그리고 c분의 b다 라고 쓸 수 있었어요. 이거 사실에 이용을 해서 어찌됐건 얘네들 다 양수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an의 범위를 구할 수 있어요. 잠시 지울게요. 그래서 그냥 지울게요. 그래서 an의 범위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an은요 우리가 얘를 a로 얘를 d로 쓰면은 얘를 d다 라고 쓰면은 사실상 d분의 a가 되겠죠. 그럼 d 쓰면은 2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2분의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n 제곱이고요. 다음 a 쓰면 2의 마이너스 2n 제곱 곱하기 2의 2n 제곱 곱하기 n의 2n 플러스 1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겠고, 그 다음 얘는 c분의 b꼴이죠. 그래서 2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2분의 3에 2의 마이너스 2n 제곱 마이너스 1 분의 그 다음 2의 2n 제곱 곱하기 n의 2n 플러스 1 곱하기 2의 2 마이너스 2의 n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n제곱 사라진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얘는 식을 살짝 정리를 해야 되긴 하지만 오른쪽 값은 얘는 정리를 하면은 2n 다시 그냥 r에다 쓸게요. 그래서 정리한 값을 an이라 쓰면은 an은요 2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2분의 3제곱 분의 2의 2n 제곱 곱하기 n의 2n 플러스 1이다 라고 쓸 수가 있고, 그 다음 오른쪽 값은요 얘랑 얘 정리하면 2의 마이너스 2n 제곱은 지워질 수 있죠. 그러면은 2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2분의 3제곱 분의 2 곱하기 2의 n제곱 곱하기 n의 2n 플러스 1 곱하기 2의 세제곱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랑 여러 개가 나와서 상당히 복잡해 보이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이 값을 정리를 할 건데, 이 값을 어떻게 정리를 하냐라고 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각각을 2n제곱으로 한번 묶어볼게요. 그럼 n의 2n제곱 곱하기 n 분의 2n 플러스 1의 2n제곱 곱하기 2n 플러스 1의 2분의 3 이렇게 써질까요? an제곱 그 다음 2n 플러스 1의 2의 n제곱 분의 2의 2n제곱 곱하기 n의 2n 쓰면 n 남고 2 세제곱 남고, 여기는 2n 플러스 1의 2분의 3제곱이 남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각각의 식을 좀 더 정리를 해보면은 이 지금 이 왼쪽에 있는 값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은요 2n 플러스 1 분의 2n의 2n 제곱 곱하기 나머지 부분은 그냥 2n 플러스 1의 2분의 3제곱 분의 n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an 쓰고, 그 다음 2n 플러스 1의 2n의 역시 2n 제곱 곱하기 2n 플러스 1의 2분의 3제곱 분의 n 곱하기 2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을까요? 이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낸다 생각을 하면 사실상 얘는 어떤 2와 관련이 있고 얘도 2와 관련이 있어요. 즉 어떠한 우리 a의 알파 제곱을 하든 말든 무한대로 보내든 말든 상관없이 얘는 어떠한 상수값으로 수렴을 할 거고, 어찌됐건 알파도 상수일 거니까 얘도 상수값으로 수렴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n의 알파 제곱의 수렴성, 즉 시그마 an의 알파 제곱 수렴성을 확인을 할 때 사실상 우리는 2n 플러스 1의 2분의 3제곱분의 n 요 시그마 얘의 수렴성만 확인해도 돼요. 왜요? 2의 세제곱도 얘도 상수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상수들은 다 고려를 하자. 얘도 사실 상수로 갈 거니까 상수들은 이미 미리 고려를 해서 다 지워버리자. 그렇기 때문에 시그마 요 값의 수렴성을 살펴보면 되고, 이 값의 수렴성은 어떤 것과 동치냐라고 하냐면 얘는 n의 2분의 3제곱분의 n 요것의 알파 제곱을 해야 되죠. 알파 제곱. 요것의 알파 제곱. 요것의 수렴성만 살펴봐도 돼요. 맞죠? 왜냐면은 사실상 근사되니까. 역시 요 2의 2분의 3제곱 역시 수렴성 우리가 날려버릴 수 있으니까
상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값들을 살펴보면 되겠다. 자, 그렇다면 얘는 시그마 n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알파 제곱의 수렴성만 살펴보면 되는 거고, P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시그마 n의 P분의 1이 컨버지 한다라는 사실은 언제 성립해요? P가 1보다 클 때니까 사실상 얘가 여기 조건으로부터 우리는 마이너스 2분의 알파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즉 알파가 2보다 클 때 주어진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알파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알파의 범위는 2보다 크다, 이렇게 적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P급수 판정법이 사용되었다, 이 사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